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코치입니다. 오늘은 집중력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받았던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동기부여도 좋고 시간관리도 중요한 거 알겠는데요. 내가 집중이 안 되네요. 이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집중이 참 안 돼.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저도 이제 자동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코치의 조언을 통해서 답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집중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집중력을 저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뭔가 방해물에 흔들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잘하는 의지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온전히 그 일에 몰입하는 수행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무슨 무쪽 자르지 딱 갈라지는 이런 측면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굳이 제가 이렇게 둘로 나누는 이유는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한 번 시작하면 정말 집중하는 건 잘하는데 자꾸만 중간중간에 다른 것에 관심이 가가지고 또 그쪽에 또 온 집중이 쏠리고 또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정말 집중을 하긴 했는데 이거저거 다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한 게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수행력은 뛰어나지만 의지력이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한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둘로 나눈 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면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정처 없이 흘러가다가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사는 세상에서 바라는 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성공이나 성취가 아닙니다. 훨씬 큰 레벨의 무언가를 바라죠. 뭐랄까요? 삶의 전반적인 질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형태로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돈만 많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분야가 균형 있게 다 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히 두 번째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원한다라고 하면 점점 더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 자기가 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능력은 그것이 의지력이나 수행력이든 어느 둘 다 측면에서 모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의 뇌는, 즉 우리의 뇌는 무조건 모든 결정과 판단에 에너지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이 모든 결정에 포도당을 가져다가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아이를 보다 보면 아침에 예를 들어 애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막 정신없이 엄마 나 무슨 옷 입어? 양말 어디 있어? 교과서 어디인지 몰라? 나 시간표 어떻게 돼? 막 이러고 따지면 아마 이렇게 아이가 조금만 난리를 쳐도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 위에다가 이제 애가 밥을 먹네 안 먹네 떼쓰고 난리를 치고 나면 아마 그것에 소위 말한 대로 분위기가 휩쓸리고 말려서 오전에 계획했던 것들이 우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다들 하셨을 거예요. 특히나 이런 경우에 다이어트 의지 이런 것들이 한 방에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순간적으로 많은 결정을 하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의지력들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너무나 많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한 역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지력, 수행력, 집중력, 활력 다 전에 한번 그 얘기 드렸죠. 모든 것은 에너지다. 모두 다 력이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결정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에너지가 떨어져서 다른 것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례들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서 출감하는 사람을 평가하려고 이제 앉아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출감해야 된다는 걸 결정짓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사람들을 많이 내보내냐면 쉬고 돌아왔을 때 훨씬 더 많이 사람들을 밖에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의지가 올라온 거예요. 쉬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뭘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데이터들은 그런 것들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에너지를 잘 관리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 배우자랑 싸우나요? 출근하고 일 끝나고 회사에서 돌아온 다음에 서로 싸우나요? 두 번째죠. 왜냐하면 둘 다 에너지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어드린 대로 그 아이와의 관계라면 옷장에서 아이가 알아서 옷을 꺼내 입고 양말도 항상 같은 곳에서 꺼내서 신고 밥도 자연스럽게 식탁 아닌 곳에서 먹으면 못 먹게 하더라도
교과서를 못 챙겨가서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알아서 하도록 해서 독립성을 키우는 형태로 해야지만 내 에너지도 보호가 되고 아이도 제대로 커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아이와 나에게도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결정 방식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있어요. 카카오톡 그런 오픈 채팅방 같은데 벽타기 하지 마세요. 못 본 채팅 그냥 넘어가세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벽타기라고 내리면 그 짧은 순간에 이 메시지가 나한테 의미가 있나?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을 계속합니다. 자동적으로 우리 뇌는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런 브라우징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에너지를 콱콱콱콱 깎아 먹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주 브라우징이 익숙해지다 보면 뇌도 무언가 데이터가 왔을 때 그렇게 해석하려는 현상이 많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대충 넘어가려는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잦은 결정을 내리는 것을 줄여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의 창립자죠. 마크 저커버거나 아니면 너무나 잘 아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거나 발표를 항상 같은 옷을 입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런 데에 들어가는 신경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온전히 그 에너지를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생활 안의 작은 결정들도 최소화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유지가 되고 그것이 다 집중력에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 얘기도 앞에서 몇 번 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하루에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한지, 제가 항상 말하는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에 대한 답을 내놓고 에너지는 생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전 시간에 에너지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 시간에 중요한 일을 배치해서 하셔야 된다고요. 물론 이것도 자고 나서 에너지 전환을 잘 한 다음이에요. 자고 나서 스트레칭 같은 걸 잘하고 물도 잘 마시고 적당한 음식을 섭취해서 에너지 레벨이 잘 유지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작가가 되시겠다면 그 시간에 글을 쓰셔야 되고요. 강연을 하신다고 하면 그 시간에 강연 연습을 하거나 강연 자료를 만들어야죠.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을 먼저 하고 집중력이 높아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녹화라는 이것도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가능하면 오전 시간에 녹화를 해요. 그래서 녹화를 할 때 집중력을 높여놓고 나중에 집중이 조금 떨어지는 시간에 편집을 배치하더라도 편집 자체는 조금 반복적인 일이니까 그렇게 에너지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미 올렸던 여러분들이 보여드린 자료들이 어떤 게 있냐면 규칙을 지키는 삶에 대한 조언을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블록 타임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자료를 만들어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링크를 밑에 남겨둘 테니까요. 가셔서 보셔서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꼭 해보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 일단 NO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YES라고 말하게 되기 마련이고요. 그게 내 마음도 편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 yes라고 한마디 한 덕분에 내가 후회할 경우도 얼마나 많았나요? 특히나 그 상황에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라면 상대방이 나에게 이런 건 어떠세요? 해보시지 않겠어라는 결정이라면 일단 아니요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차분하게 앉아서 내가 그것을 위해 투입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뭐 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얼만큼이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얻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내가 돈에 대한 투자는 얼만큼 회복할 수 있는지 회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래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내 라이프 스타일도 더 나아지는 방향인지를 생각해 본 다음에 꼼꼼히 비교를 해보고 어떤 것이 더 큰지 본 다음에 두 번째 것, 내가 얻게 되는 게 훨씬 많은 상황에서만 그것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예를 들자면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시잖아요.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들어간 나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거기 투자된 돈 그리고 그 외의 리소스들이나 나의 정신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을 때 부동산을 투자한 결과로 실제로 돈도 더 벌어야 되고 월세를 받는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도 이루어져야 되고 더 확장된다면 예를 들어서 내 그 경험을 통해서 책을 쓰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강연을 할 수 있거나 하는 정도의 또 다른 그 미래 가치가 있고 내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형태라고 한다면
그렇게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투자를 공부하고 결과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시간 같은 것을 고민을 하는 시간에 차라리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이런 콘텐츠들을 만든 것에 제 시간을 쓰는 선택을 한 겁니다. 물론 그것이 잘한 선택인지 못한 선택인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야 알 수 있겠다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얻는 만족도가 훨씬 높으니까 훨씬 더 집중도 잘 되고 이 일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서 집중력을 발휘해가는 것. 이게 모두가 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집중력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총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결정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그런 결정들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파악을 해보고 그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닥친 일들 중에 특히나 뭔가 결정해야 된다면 일단 NO라고 이야기를 하고 차분히 앉아서 내가 과연 투자해야 되는 것과 거기서 투입해야 되는 것과 실제로 얻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각 항목을 두고 맞춰서 고민해 보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의 코치의 조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